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류 정의, 전압의 정의 뭐 대충 다 아셨죠? 대답을 한 번도 안 하시네. 아셨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외우세요. 좀 귀찮아도. 지금 조금 귀찮더라도 외워놓으면 뒤에 가서 아주 편해요. 근데 정의가 안 이어지니까 공부도 잘 안 됩니다. 좀 귀찮지만 외우시라고. 아셨죠? 자, 봐봐요. 전기를 띤 입자, 전하. 아셨죠? 양성자가 양전하, 전자가 음전하. 그러면 그 전하들이 가지는 전하량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 자, 전하량 단위 뭐다? 쿨롱. 기출문제 나오면 갖고 알아두셔야 되고. 전류정이 뭐죠?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 T분의 Q, DT분의 DQ. 자, 전압 같은 말이 뭐다? 전이차. 자, 식 어떻게 돼요? V는 Q분의 W야. 전하를 이동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의들을 좀 외우고 계셔봐라. 자, 여러분들 저 교재 보니까 봐보세요. 그냥 앞에 편하게 보세요. 저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저항은 전류 흐름을 뭐 한다?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자, 요 제한에다 체크해보세요. 제한. 우리 대부분 학생들한테 저항이 뭔지 물어보면 전류 흐름을 방해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방해해요? 방해하지 않아요? 자, 저항이 크죠? 그럼 전류 어쩌죠? 조금 흘러요. 근데 저항이 적으면요? 전류 많이 흐르죠? 그럼 저항이 없으면요? 전류는 무한대로 흐르죠? 그러니까 저항이 맨날 방해만 하는 게 아니야. 전류가 많이 흐를 거냐, 적게 흐를 거냐, 제한을 하는 역할이지, 대부분 사람들은 다 방해라 그래.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두 가지로 갑니다. 여기 봐보세요. 자, 우리 요 저항이라고 하는 게 방금 R로 쓸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자, 전류 흐름을 뭐 한다? 제한하는 건데, 저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우리 대학에서, 학교에서 배울 때, 저항 소자가 있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자, 양쪽에 이렇게 철사 같은 게 붙어가지고, 여기 띠 색깔이 있어요, 띠 색깔이. 그래서 띠 색깔마다 그 값이 이제 달라. 그래서 전체 저항 값이 얼마 나온지 이렇게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뭐가 있다? 저항이 있어, 저항이.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이 저항을 표시는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선로저항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 전선이 가지고 있는 저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항하면 그냥 두 가지로 생각해. 이렇게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뭐다? 저항 소자가 있고, 선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소자도 있다. 뭐 그런 거. 자, 일단 여러분들 저항은 단위 뭐 쓰죠? 오hm 쓰고, 자, 뒤에 가서 이거를 좀 다루긴 할 건데, 저항은 전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요 밑줄 거 봐요. 전기 에너지를 뭘로 소비한다? 열로 소비한다, 열로. 자, 앞으로 저항은 전원에서 공급받은 전기 에너지를 뭘로 소비하는 거다? 열로 소비해, 열로. 편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봐보세요. 그냥, 자, 이 회로에 저항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자, 이 회로에 누가 흐를 수 있죠? 전류 흐를 수 있어요. 그럼 전류가 흐를 때 여기 누가 있으면, 저항이 있으면은 이 저항에서, 자, 우리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전력 손실이 생겨요. 자, 뭐 생긴다? 그래서 우리 전력 손실 쓸 때, IR이죠? I제곱R. 보통 이렇게 쓰는 손실들이 생겨요.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럼 이런 손실들은 다 뭘로 바뀌냐? 열로 변한대, 열로. 그래서 앞으로 전기에서 저항에서는 전력 손실이 생기더라. 그리고 그 전력 손실은 뭘로 바뀐다? 열로 바뀌는 거야. 그럼 우리 주변에서 열 나는 거 뭐 있죠? 요즘 겨울이니까. 히터, 난로, 다 뭘로 돼 있겠어요? 다 저항 소자야. 그래서 거기에 전류를 흘려가지고 열에서 소비를 시켜서 어째요? 따뜻하게 만드는 거다. 근데 다음에 회로에서 나옵니다만 2장에서 봐봐요.
자, 지금 R 했죠? 다음에 뭐 배워요? LC를 배워. 이 LC는 전력 소모 절대 못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다 딱 박아두세요. 앞으로 여러 소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기 소비하는 거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저항밖에 없다. 그렇게 알고 미리 계시란 말이야. 2장에서 배울 거니까. 아셨죠? 어떤 사람들은요, L이나 C에서 막 전력 소비한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전력 소모는 어디서 한다? 저항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가 선로저항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제가 하는 이야기 하나만 그냥 듣고 편하게 끝내세요. 자, 어차피 이 과목 끝날 때까지 한 번은 또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 해야 되니까, 자, 이거 전선입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자, 우리는 앞으로 전선 길이를 L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단위 뭐 쓰죠? 자, 메타 씁니다, 메타. 그럼 이 전선에 단면적 있나요? 자, 보통 A라고 쓸 거예요. 자, 요 단위는 뭐 나와야 되죠? 아, 길이 단위가 메타니까 얘는 뭐 나와야 돼요? 제곱메타가 나와야 돼, 제곱메타. 자, 뭐라고요? 제곱메타. 자, 얘는 구리 아니면 뭐죠? 근데 지금 여기 요 봐봐요. 여기 원자 보이죠, 지금? 안 보여요? 지금 보이죠? 그리고 최외곽에 전자 보이죠? 그럼 에너지가 곧 가해질 예정이야. 그럼 얘가 어쩌겠어요? 그렇게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봐봐요. 자, 고유저항이 있어, 고유저항. 자, 이거 읽을 때 뭐라 했죠? 로우라고 했습니다, 로우.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고유저항이 뭐냐? 엊그저께 설명할 때.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 앞으로 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서 싸대기를 한 대 치세요. 아셨죠? 자, 정의가 뭐다? 단위 최적당 저항이야, 최적당 저항. 꼭 외우세요. 자, 앞으로 고유저항의 정의는 뭐다? 단위 최적당 저항이다. 이 고유저항을 다음에 자기학 가면은 막 저항률, 비저항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가 잡시다. 자, 단위 뭐라고요? 자, 근데 봐보세요. 앞에 뭐라는 말이 붙었어요? 앞으로 단위라는 말이 붙은 것들은요, 다 크기가 얼마다? 자, 1이에요, 1. 아셨죠? 자, 이 그림 봐보세요. 자, 아까 길이 단위 뭐다? 자, 그러면 단위 길이 얼마죠? 1m. 단위 면적 1제곱미터. 앞으로 무조건 단위자부터 나보다 1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최적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여기 그림 봐봐요. 전선 요 내부도 공간이죠. 그럼 이 내부에 최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최적을 최적 중에 단위 최적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얘가 단위 최적이라고 해볼게요. 아셨죠? 자, 얘가 방금 누구라고요? 얘가 단위 최적이야. 그럼 여기 길이 얼마죠? 1m. 자, 그럼 여기 면적 얼마죠? 1제곱미터. 아셨죠? 근데 사실 그러지 않아. 실제로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보통 회로나 자기학은요, MKS 단위계를 써요. 자, M이 뭐야? 길이 단위 미터, 질량 단위, 킬로그램, 시간 단위. 그러니까 길이 단위가 뭐다? 미터를 쓰는데, 실제 우리 전선은 가늘어요, 굵어요? 아주 가늘어. 미터를 쓰지 않아요. 뭐를 써요? 제곱밀리미터를 써요, 원래. 자, 뭐를 쓴다? 그럼 제곱밀리미터를 쓴다면 이 면적이 실제 전선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제곱밀리미터가 돼야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여기 면적은 얼마고? 1제곱밀리미터. 길이 얼마? 1m. 그럼 이 최적이 무슨 최적? 단위 최적. 그러면은 이 단위 최적 안에 저항이 있겠죠? 이 단위 최적 안에 들어있는 저항이 고유저항보다 로우야. 지금 이해되셨어요? 그럼 잘 봐요. 전선은 뭐뭐 있죠? 구리도 있고,
알루미늄 있죠? 그럼 구리의 단위 최적하고 알루미늄의 단위 최적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 카메라 잠깐 꺼봐. 다시. 아니, 봐봐.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재질 있죠? 구리냐, 알루미늄이냐, 이것만 다르고, 단위 최적은 항상 이 면적 얼마나 해야 돼? 1제곱미터. 면적은 1m. 이 크기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구리든 알루미늄이든 단위 최적 크기는 다 똑같아. 근데 어떤 물질은 이 똑같은 단위 최적에 저항이 많이 들었어. 어떤 물질은 이 안에 똑같은 최적 안에 저항이 조금 들었어. 그럼 실제 전체 저항값이 어쩌겠어요? 달라지겠지. 이해됐어요? 자, 단위 최적의 크기는 어쩐다?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저항값이 어쩐다? 물질마다 다르다. 좀 그런 이야기예요. 아셨죠? 참고. 우리 연동선 있나요? 연동선. 고유장이 58분의 1이라 그래. 이거 안 적어도 돼요. 다음에 정리해 줄게. 경동선은 55분의 1이에요. 알루미늄은 뭐 35분의 1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최적이지만 값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이 값에 따라서 어쩐다? 전체 저항값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우리는, 자, 얘 봐보세요. 그냥 편하게 할게요. 자, 이 전선이 가지고 있는 전체 저항 뭘로 쓴다? R. 자, 봐봐요. 그럼 이 전선이 가지고 있는 전체 저항은 이 단위 최적 안에 들어있는 고유 저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비례죠? 저항이 많이 들면 전체 저항 어쩐다? 커져. 자, 비례. 그러니까 로우. 크면 커진다는 이야기야. 길이는 어쩔까요, 길이? 자, 1m 저항이 10이야, 15. 근데 똑같은 1m를 또 붙였어. 그럼 얘도 15옴, 얘도 몇 옴? 15옴, 그럼 몇 옴? 10이니까 20. 오늘 그 카메라 끌 일이 많을지 모르니까. 그렇지. 자, 그럼 여기다 뭐 써야 돼요? 이렇게 L. 아셨나요? 자, 하나 더 할게요. 이런 거 집에 가서 생각하지 마. 그냥 식만 봐, 식만. 자, 이 전선의 단면적 있죠? 자, A야, A. 그 여기 흐르는 전류가 I. 여러분들 이 단면적하고 전류 무슨 관계예요? 수도관이에요, 수도관. 수도관이 클수록 전류 많이 흐르죠? 그럼 단면적이 클수록 전류도 어쩐다? 자, 기본이야. 앞으로 전선의 단면적은 전류와 무슨 관계? 이런 것도 계속 나와, 앞으로.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봐봐요. 자, 단면적이 뭐하면? 크죠? 이 말은 전류가 많이 흐른단 말이죠? 그럼 전류가 많이 흐른단 말은 저항을 어쩐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야. 그럼 결론은 저항과 단면적은 무슨 관계다?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자, 다 버리고 앞으로 이 전선의 저항이 어떻게 쓴다? 로우 A분의 L. 반드시 외우고 계시란 말이에요. 자, 뭐라고요? 자, 제가 이건 무조건 외우라고 안 했어요. 말은 해줬어. 근데 여기 잘 봐봐요. 이렇게 따지면은, 자, 다른 과목에서 할 것이 또 있어. 자, 무슨 저항? 자, 로우. 자, 이거 구해보세요. 이 식에서 얘 구해보라고. 두 개 곱해야 되죠. 얘를 어째야 돼요? 나눠야 돼. 그럼 식 어떻게 되죠? L분의 R. 자, 그럼 이제 단위 만들어지네. 저항 단위. 자, 단면적 단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원래 제곱 뭐라고? 밀리미터. 퍼. 길이 단위. 자, 이런 것도 기본이야. 이런 거 다른 데서 모르면요. 전력공학에서 문제 안 풀려. 자기학에서 안 풀려. 그럼 얘가 자기학이라고 어떻게 될까요? 자, 5m가 MK스 단위겠죠? 제곱미터. 퍼 메타. 그럼 뭐가 약분 되네? 약분 됩니까? 자, 어떻게 나옵니까? 5m. 자기학 시험 문제예요, 얘가. 그럼 이걸 외우는 거예요?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려고 들어야지, 가져오려고. 이런 걸 자꾸 눈에다 익혀놔야 되는데, 그냥 외우려고만 한단 말이야, 외우려고. 그러니까, 안 돼. 우리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앞으로 수업할 게 200시간이 넘어요. 앞으로 할 게 무지무지 많아. 너무 다 가져가려 하지 마. 그리고 제가 어차피 6과목 다 가르치죠? 계속 반복해 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 편하게 듣고, 그냥 익히고 이렇게 가시는 거다.
자, 저항의 개념 뭔지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뭐라 돼 있어요? 요식 봤나요? 자, 선로저항은 전선의 종류, 굵기에 의해서 결정. 전압 및 전류 흐름과 낮진다. 무관하다. 여기다가 밑줄 꺼봐요. 전압 및 전류 흐름과 낮진다. 무관하다.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에서요. 여기 봐보세요. 이 그림에서 이 저항 있죠? 뭐에 의해서 결정나죠? 자, 이거 뭐예요? 이 전선의 굵기. 얘는 뭐죠? 길이. 자, 얘는 뭐겠어요? 고유저항? 전선의 종류야, 종류. 아까 연동선이냐, 경동선이냐. 그럼 결론은 이 저항은요, 제가 이거 봐봐. 이 설명할 때 여기다 전류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전압도 안 그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이 R이라고 쓰는 저항은 이 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길이, 굵기, 종류만 딱 알아버리면 바로 나오는 게 뭐다? 저항값이야. 전류 흐름하고 전혀 어쩐다? 무관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선에 뭐 흐르면? 전류 흐르죠? 그때 또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저항은 어떻게 한다? 전류하고 아무 상관없어. 앞으로 전류, 전압하고 아무 상관없이 뭐에 의해서만 결정난다? 굵기, 종류, 뭐 길이, 요런 거.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저항은 누구의 흐름하고 상관없다? 전류 흐름하고 상관없다. 반드시 명심하고 계셔야 돼. 자, 시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근데 어차피 알아야 돼. 우리가 다른 과목을 해야 되니까. 자, 4번에 뭐 있죠? 컨덕턴스. 자, 요것도 외우고 오는 계세요. 저보니까 컨덕턴스는 우리가 앞으로 자, G라고 쓸 거예요. G. 자, 뭐라 쓴다? 자, 컨덕턴스. 여러분도 앞으로 전기 공부하다 보면 끝에가 턴스 나온 거 많죠? 자, 하나씩 다 개념 잡아가야 되는데, 자, 저기 봐보세요. 저항의 뭐다? 역수에다가 형광펜 딱 이렇게 꺼보세요. 자, 앞으로 저항의 역수를 뭐라 한다? 컨덕턴스. 여러분들 그러면은 컨덕턴스라면 어떻게 쓰면 되죠? R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네. 저항의 뭘로? 역수. 아셨죠? 근데 봐보세요. 자, 컨덕턴스 크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저항 적다. 그러면 저항이 적다. 전류 잘 흐른다. 그럼 결론이 뭐죠? 야, 컨덕턴스가 크다. 전류 잘 흐른다. 그러니까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뭐다? 컨덕턴스야. 여러분들 이 저항은 물리계에 존재해야 하네요. 또 점잖은 척하고 계시네. 다시 보세요. 뭐 질문하면 그냥 점잖은 척하고 있어. 요 저항 물리계에 존재해야 하네. 존재하죠? 아, 내가 그 길이, 종류, 굵기에서 결정 난다며. 그리고 얘에서 전류를 때 뭐 생겨요? 전력 손실 생겨서 열 발생하죠. 그래 안 그래요? 얘는 물리계에 존재해야 하네요. 컨덕턴스는 존재하지 않아. 그냥 쟤를 뭐 채놓은 거야 그냥. 뒤에 가서 계산식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역수로만 채놓은 거지. 자, 존재한다고? 그럼 이 시간 끝나고 사무실 가서 컨덕턴스 하나 가져와. 그래. 자, 개념은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무슨 법칙이다? 오음의 법칙이죠? 여러분들 오음의 법칙 다 알죠?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그림을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직류니까, 자, 건전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거 전압 표시 V라고 쓸게요. 자, 얘는 뭐라 쓰죠? 자, 전압에서 누가 흐르죠? 앞으로 오음의 법칙은 여기 누구누구예요? V, I, R. 요 세 개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다? 오음의 법칙인데 하나 해봅시다. 자, 얘 보지 말고요. 요 두 개 무슨 관계야? 자, 얘 누구예요? 카메라 계속 끌 수 있어. 항상 뭘로 보라고?
누구를 이동시키는? 그럼 에너지가 크죠? 전류 많이 이동하겠지? 무슨 관계? 아, 그럼 얘 두 개는 비례겠네. 얘가 일정할 때.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일정해. 요 두 개 무슨 관계예요? 얘가 적어야 많이 이루겠죠? 무슨 관계? 그럼 우리 오음의 법칙은요, 봐봐요. 전류와 전압은 무슨 관계? 자,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는 무슨 관계? 반비례. 오케이? 그럼 앞으로 이렇게 대답하세요. 누가 물어봤어. 오음의 법칙 뭐야? 아이 자식아, V는 IR 모르냐? 이게 아니야. 전류는 뭐에 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이다. 이렇게 하면 정확해. 기출문제도 그렇게 나와요. 다음 중에서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 답이 그거야. 뭐다?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는 저항에 어째? 반비례한다 보지. 여기 써졌네. 자, 전류는 전압에 뭐하고, 자, 저항에는 반비례한다는 법칙. 여기다가 형광펜을 딱 끄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수준 높은 걸 배우고 있으니까 항상 남이 물어보면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자, 오음의 법칙 뭐야?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는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건들질 않아요. 그럼 이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자, I는 항상 오음의 법칙은 얘가 대표야. V는 I야, 아니라. 자, 이 사람아. 전압은 전류하고 무슨 관계? 비례. 저항과는. 요 법칙이니까 얘를 딱 써줘야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V는 뭘로 가고? IR. 두 개 곱하고. 자, R은. 자, I분의 V.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아셨죠? 자,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근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 식 다시 써볼게요. I 있죠? 이거 쪼갰으면 어떻게 되죠? V죠? 자, 아까 저항의 역수 누구죠? G. 그러면 G, V.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쓸게요. 자, I는 뭐다? GV. 두 개를 외우고요. 두 개. I는 R분의 V. 오케이? 또는 I는 GV. 그럼 여기서 G는 어떻게 되죠? G, V분의 I. 자, 그럼 여기서 V는 G분의 I. 자, 이런 식으로 이 식에서 자, 3개 끌어내고 이 식에서 또 끌어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아셨습니까? 이것도요,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자, 제 생각에는 그러네. 오음의 법칙하고 오음의 법칙에서 저항의 역수 누구다? 컨덕턴스. 나는 그것만 알면은 식 만들어내겠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기 제목 한번 봐보실래요? 제목이 뭐라 되어 있죠?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별도로 시험에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봐. 편하게 듣고 버려요. 자, 근데 여기 봐보세요. 자, 편하게 듣고 어쩌시라고요? 버리시라고. 자, 이거 정구라고 가정합시다. 자, 뭐라고요? 자, 얘는 무슨 표시죠? 건전지죠? 전원이죠? 그럼 전압을 가지고 있겠네. 자, 긴 쪽이 뭐죠? 여기는. 자, 그럼 여기 단자는 뭐죠? 플러스하고 연결해 놨잖아. 그럼 뭐예요? 자, 여기는요. 그럼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전위가 높은 데서, 그럼 전위가 높은 데가 플러스라 보면 요 마이너스가 자, 요렇게 하면 또 헷갈리니까 요렇게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전류 어떻게 흐르죠? 요렇게 흐르겠죠?
자, 누가 흐른다? 전류. 여러분들, 우리 전류는 누가 이동하는 거예요? 전하가 이동하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는 전하가 어디로 이동하죠? 요렇게 전하가 이동하죠? 여기서는. 요렇게 전하가 이동하겠네. 그쵸? 아니,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 흐르면 누구랑 같아요? 전하의 이동 같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자, 봅시다. 요 건전지 보이죠? 집에 가서 이런 거 읽어보지 말고, 건전지는 저기 보니까 화학적, 비정기적 에너지를 뭘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면서 양전하를 저전위에서 뭘로? 고전위로 이동시켜 전하에 뭐를 공급한다?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자, 여기 봐보세요. 요 두 개 중에서 어디서 에너지를 쓸까요? 불 켜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누가? 전하가 에너지를 뭐 해서? 소비해서 불 켰겠죠? 그럼 이제 전하가 에너지를 다 잃었잖아. 그럼 얘가 다시 들어와서 여기가 전원이야, 소스. 그럼 여기서 전하가 에너지를 어째요? 다시 얻어야죠. 자, 에너지 얻고 여기 와서 쓰고 다시 와서 얻고 쓰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전하를 어쨌다? 얻었다. 전하 뭐라 간다? 상승이라 그래. 여기서 전하를 에너지 소비했죠? 얘를 뭐라 간다? 전압 강화. 정의가 이렇게 돼. 원래 정의가. 근데 저런 거 안 물어봐. 아셨나요? 근데 방향만 한번 잡아볼게요. 전압 상승은 어디서 어디로 가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저전위에서 고전위로 전하를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주고 다시 와가지고 플러스에서 어디? 마이너스니까 고전위에서 저전위로 전하를 이동시키면서 하고.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를 하나 보냐면 굳이 이런 거 하란 말 안 하고 싶은데 자, 요거 하나만 해보세요. 이거. 자, 앞으로 전압 강화는 자, 여기가 전압 강화죠? 플러스에서 어디로? 마이너스가 전압 강화다. 하나만 해와. 그래서 반대로 가면은 전압 상승이다. 자, 전압 강화는 어디서 들어간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전압 강화는 플러스에서 뭐다? 마이너스. 자, 요 이야기를 왜 할까요? 뒤에 저 키르요프 법칙 하려고 그래. 자, 전압 강화 어디서 들어간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근데 이거 이제 시간이 자주 지나고 회로 자주 보면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전압 강화인지 뭔지 대충 알아요. 편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6번에 무슨 법칙? 자, 여기도 별표 한번 쳐보실래요? 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던 법칙이고 처음 하신 분들은 또 중요합니다. 키르요프 법칙. 근데 참고로 키르요프 법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1번 봐봐요. 제 몇 법칙? 자, 전류 법칙 외우세요. 자, 1법칙이 뭐다? 그리고 2법칙은 전압 법칙이라 그래요. 자, 1법칙은 전류 법칙, 2법칙은 참고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KCL이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K가 뭐겠어요? 키르요프. C는 자, 커런트. 이거 전류죠, 전류. 전압 뭐라 쓰죠? 자, 전압. 그러니까 전류 법칙은 C로 들어가고 전압 법칙은 V 들어가고. 자, 끝에 L 있죠, L. 법칙이니까 뭐겠어요? 오케이? 자, 1법칙 무슨 법칙? 2법칙? 저 또 외울 필요 없어. 자, 1번 봐보세요. 회로 내에서 자, 임의의 접속점에 유입하는 전류와 유출하는 전류 합은 어찐다? 같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 들어가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 합이 어찐다? 근데 이거 꼭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자, 물이 지나가는 호스예요, 호스. 오늘 영상 찍고 있는데 핸드폰 켜놓으면 되겠어? 오늘 나를 위해서 몇 가지 준비해갖고 왔어. 근데 여기 봐보세요. 물이 예를 들어서 10톤이 들어왔어요. 자, 요 점에 몇 톤 들어왔다?
두 개로 쪼개지겠죠? 똑같다면 몇 톤씩? 그러면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거죠. 그럼 저 아까 물의 흐름은 전류와 똑같이 부풀어 있잖아. 그래서 어떤 점에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대수합은 서로 찐다. 같다. 좀 그런 이야기.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저 원래 뒤에서 영상 찍고 있잖아요. 저 그냥 평상시대로 합니다. 이거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잘랐을 거야. 컷. 자, 다시 시작해. 이렇게 하자. 아, 나는 안 그래. 자연스럽고 좋잖아. 안 그래요? 자, 2번 같은 말이에요. 회로내 임의의 접속점에 들어가는 전류와 나오는 전류의 합은 얼마다? 자, 이게 일단 요 그림 봐보세요. 들어가는 건 뭐죠? 1, 2 들어갔죠? 나가는 거 3, 4, 5 됐나요?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네. 1 플러스 2는 3, 4, 5 단 같죠? 그러면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거 합이 같다. 근데 얘를 넘기면 합이 얼마다? 자, 요런 이야기니까 1, 2번이 같은지 알겠죠? 자, 이거 별표 치세요. 시험에 출제됩니다. 전화 뭐의 법칙? 보존의 법칙. 전화 보존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전화 이동이 전류죠? 전류 보존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되잖아. 아까 전류가 10A 들어갔어. 5씩 나갔어. 같죠, 값이? 이해됐어요? 뭐 우리 많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냐 뭐니. 지금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화 보존의 법칙과 관련된 것을 하면 키르요프 제발 법칙 1법칙. 그리고 저 밑에 보니까 전화는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하지 않고 항상 처음에 전력량을 뭐 한다? 유지하더라. 아셨죠? 인상 펴, 뭘 또. 편하게 하지. 자, 몇 법칙? 자, 2법칙. 여러분들, 이 법칙은 무슨 법칙이다? 전압법칙인데, 저거 외우지 마세요. 자, 여기 봐보세요. 자, 회로 내 임의의 폐로. 자, 여기 그림 봐봐요. 하나의 폐회로죠. 한쪽 방향으로 뭐 한다? 일주. 그러니까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자, 요렇게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꼭 이거 무슨 방향이죠? 근데 이거 꼭 시계 안 해도 돼요. 반시계로 해도 돼, 반시계. 그래봤자 결과는 찐다? 똑같다. 그래서 회로 내 임의의 회로에서 한쪽 방향으로 일주하면서 취한, 자, 밑줄 꺼보세요. 전압 상승의 대수합은 전압 강화의 뭐하고? 대수합과 같다. 자, 앞으로 전압 강화와 전압 상승의 대수합은 서로 찐다? 같다. 제가 요거 하기 전에 뭐 했죠? 전압 상승, 강화. 제가 아까 강화는 어디서 어디로? 플러스만 있어. 그거 하나만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 봐보세요. 자, 지금 무슨 방향으로 일조하죠? 자, 그럼 요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이렇게. 자, 얘 봐봐요. 마이너스에서 어디로 가죠? 그럼 얘는 상승이네. 자, 얘는 요렇게 가죠. 플러스에서 뭘로? 그럼 강화라고 봐야 되죠? 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강화. 근데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냥 요렇게라도 어떻게 한번 구분해보라 이 말이야. 자, 됐죠? 자, 그럼 상승 누구예요? 1, 4. 강화는 2, 3. 자, 1, 4, 2, 3. 서로 찐다. 같다. 그리고 얘를 넘기면 대수합은 얼마다? 0이다. 좀 요런 이야기.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저거 외우지 말고 이따 뒤에 가서 문제 풀면은 금방 답이 보여. 아셨나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전류 일주 방향은 시계 방향이나 무슨 방향이나 반시계. 이렇게 돌리나 이렇게 돌리나 결과는 서로 째요. 같다. 좀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여기 예제 얼른 봐볼까요? 1번은 딱 그림 보면은 벌써 무슨 법칙이야? 1법칙이죠? 자, 전류 I 구하라고 됐으니까 얘 구하라는 말이에요. 자, 들어가는 전류 누구누구죠? 얘하고 얘죠? 합하면 얼마죠? 8이네. 그럼 나간 전류가 얘하고 얘죠? 합이 8이 돼야 되잖아. 근데 얘가 1이니까 얘는 뭐 계산할 것도 없이 7 이렇게 가야 된다. 되셨습니까? 되셨나요? 네.
자, 요 그림을 제가 학습 질문에 자주 올라오니까 제가 따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건전지 몇 개죠? 우리 아까 이런 거 배웠죠? 전압 강하냐, 전압 상승이냐. 근데 우리가 여기 봐봐요. 학문적으로 보면 아까 일반 대학책에 다 그렇게 써졌어. 아까 전하가 에너지를 얻은 걸 뭐라 그래? 상승. 소비하는 게. 그냥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치고 싶어. 자, 여기 건전지 몇 개 보이죠? 앞으로 건전지가 보이면 전압 상승으로 생각하세요. 여기 봐봐요.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 자, 요거 있었고 여기에 전구 있었죠. 그럼 여기서 뭐 생기고? 상승, 얘는. 그럼 건전지 보이면 그냥 뭘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 무슨 말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제 원래 전압 강하라는 말이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수업할 거예요. 자, 원래의 뭐다? 전압 강하 있나요? 이걸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원래 개념은요, 뭐 전하가 에너지를 소비했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전압의 손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뭘로? 전압의 손실로. 근데 이거 이야기하면서 쉽게 편하게 갑시다. 여기 잘 봐봐요. 앞으로 제가 자주 이야기할 거야. 자, 누가 있죠? 자, 이게 누가 흐르죠? 우리 앞으로 저항이 있을 때, 자, 누가 흐르냐? 이 저항에서 반드시 손실이 생겨요. 자, 두 가지가 생긴다. 외우세요. 몇 가지? 전기는 딱 두 개야. 하나 뭐 생길까요? 전력의 손실. 하나는요, 전압의 손실. 딱 두 개. 자, 부터 저항 있는 회로에 전류 흘렀을 때 생기는 손실 몇 개다? 두 개. 하나는 전력 손실. 하나는 뭐다? 자, 근데 여기 봐봐요. 자, 전력이죠?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 흐를 때 여기에 생기는 전력 손실. 그래서 열로 바뀐다. I 최고 R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전압 손실과 전압이죠. 자, 오음의 법칙. V는 IR. 그럼 여기 생기는 손실은 IR 이렇게 쓰는 거야. 좀 이해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봐봐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얘 뭐예요? 손실. 그럼 얘도. 근데 우리가 문제 딱 풀 때, 야, 손실이 얼마? 이렇게 나왔어. 그럼 전력 손실인지 전압 손실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구분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자, 무슨 손실은? 전압 손실을 하지 않는다. 앞으로 얘를 전압 강하라고 불러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수업한 것이 훨씬 편해. 아까 에너지를 얻었네, 에너지를 뭐 잃었네, 이런 거 하지 마. 아셨죠? 자, 앞으로 봐봐요. 전압 상승은 누구 생각한다? 그리고 반드시 전압 강화는 어디 생긴다? 저항에서 생긴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FM대로 한번 해보고. 자, 저 그림대로 해볼게요. 여기 몇 볼트입니까? 자, 14볼트고, 자, 여기는요. 자, 2볼트죠? 이해됐어요? 자, 여기 저항 몇 ohm이죠? 얘는. 자, 얘는. 자, 이거를 요 밑에 해석도 하긴 했는데, 자, 이 봐봐요.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전압 강화 몇 개죠? 아, 전압 상승? 두 개야. 여기 플러스죠? 여기는. 자, 여기. 근데 방향이 서로 어쩝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얘는요. 플러스 이렇게 흐르겠죠? 방향이 서로 어쩐다? 그럼 서로 합해질까요? 빼질까요?
빼지겠죠? 빼지겠죠? 말도 세네. 빼지겠죠? 누가 남겠어요? 큰 게 남겠죠? 그 뭐 이런 거는요, 여기를 없애, 그냥. 자, 뭐 한다? 없애요. 그럼 얘가 몇 볼트로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뭘로 잡았나요? I1이야. 이거 저항이죠? 요거 저항이죠? 이거 저항이죠? 근데 아까 저항에 뭐 흐르면? 저항의 전류는 뭐 생긴다? 전압. 얘가 누구다? 그럼 저기 그림 보면 전압 상승 몇 개? 전압 상승. 하나. 그럼 전압 강화는? 그럼 얘하고 요 대수압이 서로 진다. 이렇게 풀라 이 말이에요. 편하게. 앞으로 전원이 여러 개 보인다? 하나로 딱 묶어버려. 시험에서 3개 나올 일도 없어요. 무조건 몇 개 나오겠어요? 2개 나와, 2개. 아셨습니까? 자, 해보세요. 자, 전압 상승 몇 볼트예요? 자, 12. 자, 전압 강화는 몇 개다? 자, I1 곱해야 되죠? 자,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I1이죠? 요놈 곱하면 2I1. 여기는 자, 그럼 12죠? 요거 합이 얼마예요? 6I1. 그럼 I1 얼마죠? 자, 이렇게 풀라 이 말이요. 앞으로 전압 2개다. 하나로. 아셨죠? 하나 더 할게요. 아까 방향이 반대였죠? 근데 이게 방향이 이제 같아버려. 여기가 플러스 여기보다. 2개 어째야 돼요? 합쳐야 되죠? 그래서 이거 없앤 대신에 여기를 얼마로? 자, 이렇게 풀라 이 말이야. 그게 가장 편하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 아셨죠? 자, 앞으로 전원이 여러 개 나왔다. 몇 개로 만들어라? 하나. 그래갖고 전원은 뭘로 간다? 전압 상승. 나머지는 다 뭐다? 전압 강화. 대수압이 서로 어쩌라? 같다. 됐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잘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10분 쉬겠습니다.